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7번에 대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17번. 여러분들, 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공부하던 방법을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침, 점심, 저녁, 이 밥 먹는 기준으로 해서 세 토막을 냈어요, 하루를. 세 토막을 내서, 오전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은 과목들, 좀 귀찮고 좀 내용이 어렵고 좀 하기 싫은 과목을 갖다 오전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가장 활기가 솟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고 재밌어 하는 과목을 공부하시고요.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그날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문제로 풀어보는 거야. 예?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때는 무조건 전 과목을 풀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경찰학 공부가 안 됐어. 형법은 좀 자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법만 계속 주주장창하고, 경찰학 공부는 또 안 해. 그죠? 또 경찰학하고 형법 공부가 다 됐는데, 헌법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저녁 타임에는, 그죠? 저녁 먹고 와서는, 100문제를 풀어보는데, 그죠? 모의고사 또는 아니면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마지막 타임에다가, 그러니까 전과목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을 마지막 타임에다가 정해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 생각에 하루에 적어도 객관식 문제는 100문제씩을 풀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학원에서 10등권 안에 들어야, 그러니까 유명 학원, 큰 학원에서 10등권 안에 들어야 그래도 합격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를 세 토막으로 좀 내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지금 17번에 보시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자, 거기 보시면 1번,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인데 2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그렇죠. 맞는 얘기죠. 체포죄는 계속범이죠.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어떤 체포,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5분, 막 3분 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적어도 한 2-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사람의 어떤 이 활동 영역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요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5분, 1분 요 정도 체포하는 것 갖고는 체포죄로 볼 수가 없고 단지 체포의 미수 정도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체포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속범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범의 성질 어떻게 돼요? 기수와 범죄 행위 종료 시가 다르다. 다시 한번 물어드릴게요. 계속범은 기수 시기와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가 다르다.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범죄의 종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체포죄가 기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일시적인 거 갖고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맞는 얘기다. 자, 되셨고 이제 2번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거 틀린 말이거든요. 자, 일단 이 대법원 판시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먼저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판단했었냐면은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그 특정인의 어떤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라고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랬는데 자, 마지막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 그죠? 아니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를 인정하냐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조금만 계셔봐. 자, 여기 내가 보여줄게요. 요거 판례 원문을 여러분이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예,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거 좀 작게 해보자.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보기 힘드시죠? 그죠? 예.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여기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판례 번호가 2021도의 8900 판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범죄 행위의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계의 의미도 판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자, 좀만 좀 내려가 보자. 자, 예, 요 부분입니다. 자,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랬는데, 적극이란 건 그렇다 얘기예요.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당연히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되겠죠.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용에 조금만, 자, 여기 한번 가보자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가보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자, 요것이 바로 항소심, 바로 제2심에서 판단한 내용이에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갖고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입장이 그거였었어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가 이걸 갖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도 아까 보셨겠지만은 바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으로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3번에 한번 봐봅시다. 3번 이거 컴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컴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지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 그 인출하는 그 금액을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해갖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만 그 사람한테 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자동 지급기에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해서 초과된 금액을 현금을 인출하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3만원 인출해오라고 했었는데 5만원을 인출해오고 2만원은 자기가 먹고 3만원만 주는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4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 성폭법이라 그러죠.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는데, 주거침입 강간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실행의 착수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강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자, 그럼 실행의 착수를 강간의 마음을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그러면 실행의 착수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거 침입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주거에 침입해서 그 부녀에게, 여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시작했을 때, 즉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갔을 때를 실행의 착수로 봐야 되느냐. 우리 대법원 판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거에 일단 강간의 의도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는 그냥 내비뒀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된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강간의 실행행위에 해당되는 폭행 협박을 개시했을 때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바로 자,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된다? 강간죄의 실행의 행위에 나아간 때로 봤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럼 왜 4번을 가서 시험장에서 후달려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하고 좀 헷갈렸었냐면은, 자, 여기 한번 좀 봐보자고. 자, 여러분들은 바로 형법에 나와 있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하고 아마 헷갈렸을 거야. 자, 제가 적어볼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하고 이거하고 지금 성폭법에서 말하는
그죠? 성폭법에서 말하는 주거침입 강간죄. 자, 이 죄에 바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두 개를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죠? 헷갈렸을 것 같아.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착을 뭐로 봤냐면은, 자, 실착을 바로 절도의 마음으로 저 야간 주거에 침입했을 때, 저 집에 들어갔을 때를 봤어요. 타이밍은 야간이야. 야간 야간의 주거에 침입 시. 자, 요걸 갖다가 실행의 착수 시기로 봤고요. 그죠? 자, 이게 이렇게 좀 적어둘게. 예, 왜 그러냐면은 이따 쇼트 영상 나올 때 편하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제가 색깔을 좀 달리 넣어 볼게요. 그래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넣어 봤고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성폭법에서 말하는 주거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착을 뭐로 봤냐면은, 실행의 착수, 실착을 바로 주거침입한 다음에, 주거침입 후, 그죠? 주거침입 후, 그리고 강간의 실행행위인 폭협을 개시했을 때, 폭행과 협박을 개시했을 때를 바로 실행의 착수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개의 사례를 좀 구분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갖고, 자, 요 두 개가 여러분이 아마 시험장에서 가물가물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자, 주거의 침입시니까 뭐 그러한 법리로 바로 성폭법에서 말하는 주거침입 강간죄도, 그죠? 강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실행 착수가 되지 않는가, 요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다? 주거에 일단 침입한 다음에 어쩐다? 강간의 실행행위인 폭협을 개시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사례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문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마 헷갈렸을 건 뭐냐면은, 지금 아까 4번이 조금 후달렸을 거하고,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그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까 판시 내용 보니까, 자, 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내용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전자기록 등 탐지죄가 된다는 거,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뭐라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다? 자, 내용을 탐지하게 되면은 바로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기 때문에 성립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예. 그럼 뭐 일요일이고 한데 좀 마음 잘 가다듬으시고, 합격하신 분이야 뭐 제 방송 안 보겠죠.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제 방송 보겠죠. 그죠? 막상 합격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격하고 나면은 그동안에 그 개고생했던 것이 진짜 내가 그런 개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뭐든지 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죠. 그죠? 하는 과정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 경찰 되고 싶은 마음 속이 타고 속쓰린 거 알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시험 문제는 어렵고 그 등수권에 들어야 경찰이 되고 싶은 놈들은 많고, 그죠? 시험에서는 걸러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빡세게 공부를 해가야 되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시험에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래,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야, 한번 운명이 이기는지 내 자신의 노력이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법 100, 경찰학 100, 당시에는 수사라는 과목도 있었죠. 수사 100, 뭐 이렇게 막 연달아 막 세 과목 100 때려버리고 그냥 조져버리니까 어떻게 저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나 보죠. 결국은 합격이 됩니다. 그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이번 시험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다음 시험에 또 보면 되는 거고, 또 떨어지면 또 봐.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보고. 그러면 돼. 그 언젠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경찰이 되겠다는 그 일념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응?
그리고 만약에 수험 자금이 떨어지면 알바해갖고 저기 아르바이트해서 수험 자금 마련해. 나도 그렇게 했어. 뭐 고시원 총무원 저기 고시촌에서 식당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다 그랬어 옛날에. 그냥 눈물나게 공부했어. 그렇게 해서 경찰도 되고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주시는 돈으로 경찰 공부하는 거 호강에 겨운 소리예요. 예?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랬어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고시원 총무를 했었는데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똑똑 두드려 갖고 등록하러 왔다 그러고 여기 방 좀 청소해 달라 그러고 뭐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짜증은 났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뭐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원비도 모르겠어요. 학원비가 없어갖고 저는 그랬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학원에서. 원래 아르바이트생을 안 쓴다고 했는데 하도 졸라대고 하니까 나중에 뭐 일을 주더라고.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뭐 이랬어 옛날에. 그렇게 해갖고 다 시험 합격하고 그랬어. 좀 조금만 더 참으셔. 떨어져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좀 분발한 그리고 이 기출문제 출력하고 싶은 분들은 자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선주 경찰 공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출문제 제가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세상 없어도 이번 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요거 형법 40문제 머릿속에 그죠? 싹 암기하고 가. 예? 동그라미 1, 2, 3, 4 뭐 이런 거 예항까지 전부 싹 해서 왜 답이 되고 답이 안 되고 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 그죠? 이 내용을 싹 공부해서 가란 말이야. 물론 나는 기출문제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어. 그죠? 그리고 플러스 기출문제에 왜 답이 되며 답이 되지 않으며 관련 공부까지 싹 하고 나니까 한 3년치 그러니까 경찰 승진 문제, 그 다음에 경찰대학 편입 문제, 그 다음에 법원직 문제, 검찰직 문제, 그 다음에 경찰 채용 문제, 이 5개 시행처 문제를 한 3년치를 갖다가 뭐 영화 속 필름처럼 수백 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시험장 가니까 뭐 최신 판례 빼고는 어지간한 건 다 맞췄어. 그리고 최신 판례 나왔다 하더라도 쫄 것도 없어. 나머지 2번, 3번, 4번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몰아가시면 되는 거야. 뭐 최신 판례 공부 안 했다고 막 어떤 분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데 그딴 거 없어도 합격해. 걱정 마요. 그리고 하나 좀 얘기 드리고 보겠는데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면은 학원의 도움을 받아. 학원 가란 말이야. 유명 선생님들 강의도 들어보고 그죠? 해봐. 강의도 들어보고 해. 물론 뭐 내 강의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 하지만은 물론 내가 보기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뭐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학원 갈 돈 안 되면 내 강의라도 다 들어봐야죠. 학원 갈 돈 없는 놈들은 그냥 내 거 봐. 그냥 내 거 강의 쫙 돌려봐. 기출문제 출력해갖고 내가 거기 다 올려놨어. 저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봐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예? 시험은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게 그죠? 시험장에서 하는 거지. 이론 공부로 해갖고 주관식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객관식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데서 승패가 갈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 우리가 종합격투기 여러분 아시죠? 종합격투기 보면 추성훈 씨나 아니면은 뭐예요? 일본 선수 아오키 시나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일반인들은 주먹으로 한 대만 얻어맞아도 휘청휘청 하는데 그 양반들은 봐봐.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아도 어떻게 돼요? 끄떡하지 않고 서로 경기를 풀어나가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접하고 풀어보란 말이야. 응?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객관식 문제에 자신감이 들 거야. 그리고 맨날 60점 70점 맞다가 90점 100점 맞으면은 좀 자신감도 들고 뭐가 뿌듯할 거예요. 자, 다음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기출문제 형법 40문제는 머릿속에 싹 암기하고 가세요. 자, 예를 들어 동그라미 1, 2, 3, 4 나와있는 예약 나와있는 것도 다 공부해 가라는 거야. 응? 다 공부해 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범이라는 거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체포죄는 계속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단지 쬐끔 뭐 5분 10분 정도 체포하는 거 갖고는 뭐다? 미수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해 가시면은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나 봐봐.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지가 언제야, 이거 내가. 99년, 2000년에, 공부해갖고, 좀 경찰은 늦게 됐어. 맨날 시험 떨어져갖고. 응? 그때도 필기는 다 붙었어. 2004년, 3월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때도 시험은 다 필기 시험은 다 됐었어. 사람들이 면접에서 떨어뜨려서 문제였었지. 그래도 결국은 합격이 되잖아.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응? 결국은 내 차례가 돌아와. 합격이란 차례가 돌아와. 그리고 마음 급하신 분들은 뭐 경찰직 만약에 자신이 없다 이러면은 교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직 이런 거 봐. 괜히 뭐 경찰 하려고 막 시간 너무 끌지 말고 자신 없으면 뭐 군무원도 있고 많이 있어.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일단 다른 건 모르더라도 경찰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필기 합격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경찰 시험을 포기하더라도 필기 시험이라도 한번 합격해보고 그만두셔. 그래야 원통한 게 없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좀 용기 내시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